금융시장의 오버슈팅 현상이에요. 조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네. 글로벌 옵션 지수예요. 그동안 공개방송 3월 때서부터 3월 초서부터 계속해서 공유를 드려왔었죠. 3월 20일 이후에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계속 공유를 드려왔을 때 그때 이제 생방송에도 갖고 나갔었던 그 자료예요. 8월 26일 기준이에요. 글로벌 옵션 지수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이 파란색 선을 넘어가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 주체들이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 이하로 조정을 나타나게 되면 돈을 벌겠다는 하방 베팅이 들어간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을 얘가 넘어가게 되면 반대로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게 되면 돈을 벌겠다고 상방 베팅이 들어간 것을 의미하게 돼요. 3월에 폭락이 나왔어요.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한 금융상품들은. 그렇지만 폭락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오버슈팅 현상이 진행되게 됐어요.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오버슈팅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방으로 가게 됐고 현재도 5월서부터 오버슈팅이 수개월간 계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조정 없이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코스피 3000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3월과 같이 폭락이 나오는 겁니까? 인버스 2배에서 사야 되겠네. 인버스 2배수로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2배수 이와 같은 것들은 큰 돈을 벌겠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지를 하는 특성으로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 오버슈팅 뒤에 다가오는 하방 변동성이 3월 같은 폭락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시체는 가격 차트에서 수만 가지,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고가의 기술적 분석 방법을 띄워놔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국가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해요.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던 말건 간에 국가 경제의 방향성은 그 나라 정책에 의해서 설정되게 돼요. 그 나라 국가 경제가 잘 나가게 되면 금융시장도 잘 나가게 돼요. 경제의 방향성이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다. 또 정책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유동성의 증감이 발생되게 돼요. 여기 파란색 선이 유로화 대비 미 달러 환율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 환율의 차이는 유로화 통화량의 차이, 이 달러 통화량의 차이에 의해서 환율이 변화되게 되고 이 통화량의 차이는 각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설정되게 돼요.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은 유동성 얘기만 나오면 속사포 랩같이 유동성으로 가는 장세는 오래가지 못한다. 유동성을 왜 늘릴까? 유동성을 왜 늘릴까? 줄일까? 정책이에요. 정책을 보지 않고 가격 차트의 유동성만 보고서는 판단을 내리게 되니까 빈번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투자와 경제지표를 방향성 분석하는 건 틀리다. 뭐가 틀립니까? 그리고 틀리죠? 얼마 전에 공개방송에서 그 급등주 광고 전단지 찌라시를 보여드렸죠. 180% 수익이 났습니다. 4가지 종목을 계속 사고 팔고 해서 180% 수익이 났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미 달러로 거래되는 금융상품 3월 이후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도 공개를 했죠. 투자와 경제지표를 통해서 방향성을 분석하는 것은 틀리다. 결과가 많이 틀려요. 이렇게 되겠죠. 네, 이와 같다. 3월에 폭락이 나오냐? 아니다. 유로화보다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가 더 빨랐던 시절 미국의 금융시장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의 주식시장은 대세 상승이 진행됐다. 단순하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눈으로 보면 된다. 파란색 선 올라가, 빨간색 선 올라가, 파란색 선 올라가, 빨간색 선 올라가, 파란색 선 올라가, 빨간색 선 올라가, 파란색 선 내려가, 빨간색 선 왜 올라가? 이게 바로 앞에서 봤었던 오버슈팅 현상이다. 이게 바로 앞에서 봤었던 오버슈팅 현상이다. 실체가 없는 오버슈팅이었다, 여기는. 근데 지금 파란색 선 올라가, 빨간색 선 올라가. 즉 이것을 이제 공개방송에서 많이 공유를 했더니 여기에다가 이 경제지표에다가 기술적 분석을 어줍잖이 이제 갖다가 붙여서 3월 같은 폭락이 나옵니다. 베끼는 사람들 많아요. 네, 법원에서 강제 팬미팅 준비 중이고요. 이와 같다.
얘하고 여기 있다고 같은 놈이 아니다. 질적으로 틀리다. 이와 같은 것을 아무리 가격 차트에다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보조 지표를 띄우고 기술적 분석을 한다 한들 찾을 수가 없다.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화가가 되지 못할 그림 실력으로 가격 차트에다가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지 말자.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안 좋아요가 4개가 찍히죠. 네. 오늘도 인간 지표가 4명이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매번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평일날 늦은 시간 1시간 동안 본인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도 본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가져다가 본인의 유료방에다가 좀 뿌려서 쓰고 싶은데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참여를 한다. 그 의미가 되게 되죠. 네, 법원에서 강제 팬미팅 실질적으로 준비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것도 이제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학 책을 냈기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이 책 좋아요라는 이제 내용을 남기게 되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 이 사람이 바로 기존의 파생시장을 분석하는 방법하고 완전히 다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개인의 파란 숫자 사냥법을 그냥 가져다가 써요.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래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네, 보게 되면 옵션 시장에서는 늘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선 다른 사람은 또 싫어요 하나가 늘어난 걸 보면 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죠. 네. 보게 되면 옵션 시장에서는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깡통을 쳐야 돼요. 주식시장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기간에 막대한 작업력을 운영할 수 있는 순서는 외국인 기관, 개인이 되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은 흔하게 기관하고 맞서기보다는 개인을 이제 잡아먹는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게 돼요. 이 개인 중에서도 만개일까지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손실이 발생 가능한 게 바로 파란 숫자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늘 개인의 파란 숫자를 중심으로 사냥을 하게 되면서 지수가 그에 따라서 연동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도 5명의 이제 인간지표, 잠재 인간지표, 증상이 아직까지는 무증상 인간지표가 있죠. 이와 같다. 그래서 보게 되면 현재 오늘 이제 15시 13분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너무 이게 작아요. 311.86에 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즉 310에서 312.5 미만 구간에 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외국인들은 지수의 등락시 수익이 발생이 되고 바로 여기서 이 범위 속에서 개인의 파란 숫자가 콜옵션, 풋옵션 쪽으로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포지션이 완전히 다 변경되지 않는다면 향후 305에서 315 미만 구간에서 지수가 일정 기간 변동을 나타낼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또 하나가 있죠. 여기에 빨간색 선으로 국내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누적 포지션을 나타낸 거예요. 즉,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19년 10월에서부터 2020년 초까지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난 걸 봤어요. 그때 외국인들은 국내 선물 시장에서 이와 같은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는 롱 포지션을 구축해 놨어요. 근데 상승이 지속 중인데 갑자기 롱 포지션을 청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 뒤에 폭락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지우고 보게 되면 지수가 이 기간 동안에 아직도 폭락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외국인들은 다시 선물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을 이때서부터 갖춰갔어요. 그 뒤에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반등 국면이 지금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앞서서 살펴봤었던 주요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보게 되면 지수가 더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의 제한된 조정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러면 얘도 이때와 같이 이러한 변화가 향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3개월 단위의 변동성이고 얘는 1개월 단위의 변동성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옵션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강해서 오늘 이랬다가 내일 또 다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변동성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이와 같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번 평일날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바머리즘부들 공개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2018년 6월 공개방송을 진행한 이래로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었던 이와 같은 무단 도용을 하고 계셨던 분들 포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강제 팬미팅 때 인증샷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요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 유튜브에 가시게 되면 저희 이제 채널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떠 있는 영상들을 통해서도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영상을 찾기에는 좀 번거로운 면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바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주상지라는 낯선 단어가 나와요. 이 같은 거 얘를 누르게 되면 이 세 번째 거 이제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이 카페가 나오게 돼요. 새로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은 꼭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얘도 이렇게 똑같은 제목으로 공개 방송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떠 있고요.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은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즉 존 템플턴 경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ETF라는 상품을 만든 다음에 이 전까지는 미국 따로, 유럽 따로, 중국 따로 따로 금융시장이 움직여 왔고, 또 금융상품도 성격이 다르면 따로 움직여 왔는데, 이 시점 이후로는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호주가 됐던 대한민국이 됐던 아프리카의 금융시장이 있는 이름 모르는 국가가 됐던 간에 다 연동돼서 움직여요. 금융상품이 속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요. 2020년 3월에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유가도 같이 폭락됐고 다 같이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철저히 분석해낸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새로 참여해주신 분들 이거 꼭 보셔야지 이해도가, 기본적인 이해도가 갖춰지게 돼요. 3월서부터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해 왔었고, 이전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2018년도서부터 계속 진행해 왔어요. 2020년 3월이죠. 2020년 3월서부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이 진행될 때부터 참가해 주신 분들은 이와 같은 이제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는 지식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셨기 때문에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근데 가장 최근에 이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오늘 진행하는 내용도 굉장히 간략한 내용이지만 이와 같은 이제 백그라운드 내용을 안 보셨다면 좀 이해하는데 껄끄러운 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상을 꼭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소리 없는 창가방패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똑같이 떠 있어요. 요거를 보셔야 돼요. 2020년 3월에 금융시장에 폭락이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2019년 10월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는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때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조정을 나타내는 시기가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2020년 3월은 폭락이 나타나게 되면서 파생시장에서는 언더슈팅이 나오게 됐죠. 이와 같은 오버슈팅, 언더슈팅 변동성이라는 것은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만들어 오고 있는 주체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 한머니들의 작품이에요. 그러나 이 한머니들은 전혀 방향성하고 완전 근거가 없는 변동성을 만들게 된다면 들어가는 공임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한머니는 늘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먼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통해서 파악하게 돼요. 즉 무엇이냐? 코로나19가 덮친 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했을 뿐이 없게 되죠. 근데 미국도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재원이 필요해요. 유동성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어떻게? 국채를 발행하게 돼요. 근데 매우 안타깝게도 미 국채, 단기물이 됐던 장기물이 됐던 미 국채 입찰 수요는 2018년 말서부터 계속해서 침체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원하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채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입찰 수요가 낮아지게 되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도 그랬듯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시장 개입을 하게 돼요. 즉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채권의 발행량이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돼요. 왜? 거대한 자금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머니는 이와 같이 코로나19가 터졌다, 미국이 경기 부양한다고, 아 좋아, 그럼 채권은 일정 수준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할 뿐이 없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변동성을 만들어야지. 일단 채권을 위로 올리기 전에
오버슈팅으로 채권 가격을 좀 낮춰주고 반대로 언더슈팅으로 주식을 포함한 주요 금융시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락한다. 그때 채권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와 같은 변동성을 만들어 왔어요. 이거에 3월에 이제 당했죠. 근데 이제 미 달러를 연동해서 움직이는 유일한 권력을 가진 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3월 23일서부터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로 개입하게 돼요. 즉, 현재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 동안 기록이 될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무너뜨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고 멕시코를 포함한 남미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또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를 무너뜨려 왔었던 한두 개 중앙은행이 맞섰다가는 쌍코피가 찍찍 터져 나왔었던 저 한머니가 만드는 변동성에 드디어 글로벌 유동성, 즉 미달러를 환율제도의 근간으로 움직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달러 유동성,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따라서 연동되게 돼요. 이 한머니가 만드는 이 창에 미 연준이 방패를 만들어서 대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금융시장에 소리 없는 창과 방패의 전쟁.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전례가 없었던 창과 방패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 여기다 담아놨고요. 이게 공개방송에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세 번째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 떠 있는 거 좀 찾으셔야 돼요. 제목 중에 사계절이라는 제목이 들어갔던지 아니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영상을 보셔야 돼요. 즉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은 사계절이 존재하게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장세가 존재하게 되며 현재 우리가 이 사계절 중에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재테크 관점에서의 전략,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 또는 좀 더 큰 의미로 한 개의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로서 내가 가져야 되는 비전이 무엇이고 우리 기업이 나가야 되는 그 전략을 세우는데 근간이 되는 외부 환경 분석을 적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세 가지는 최근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못 보셨다면 이 세 가지를 시간을 할애를 하셔서 꼭 보셔야 돼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미 공개방송 저희 바무리징그대에서 했었던 내용이에요. 저희 공개방송에서 오픈되는 수위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공개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이 공개방송을 보고 어떠한 블로그나 상업적인 방송, 증권방송에서 복제를 하는 것,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개인들을 위한 그런 공개방송이 되게 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본 내용을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